7년부터 이제 산청에서 역사교사를 하다가 2000년도에 키 작고 잘생긴 순서를 교장을 하라고 이제 제가 했습니다. 2002년도에 교육청과 마찰이 있어가지고 중학교 과정을 데리고 충북 제천으로 갔어요. 거기서 중고 통합과정을 만들고 2012년까지 제가 교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도 이제 저희들이 가면서 마을을 만들어서 마을의 중심의 학교에서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일종의 마실이라는 귀농귀촌한 학부모를 중심으로 단체를 만들고 지역사회에 특히 좀 기여하고 같이 살아가는 것이나 고민들을 좀 하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졸업생들, 청년들이 많고 이 청년들의 삶, 내지는 배움 이게 굉장히 큰 파도가 있더라고요. 이 사회는 우리가 교육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지금 이미 기존 교육을 받으신 분들도 다 대부분이지만 그 속에서 자식을 키우고 또 한국 사회에 살아간다는 환경사회라는 큰 장벽 속에서 뭔가 저항하기도 하고 순응하기도 하고 또 지금도 뭐 혼란스러워하기도 하고 이거는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청년들하고 대한대학을 좀 세워보려고 해서 중국에 했다가 제주도 했다가 필리핀 갔다가 그런 코로나 맞아서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지금 인디아에서 이런 주제를 잡아주신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진짜 교육이 보니까 코로나가 다시 질문을 던진 것 같아요. 배우러 왔고 짧은 시간에 제가 제 얘기를 조금 하고 여러분의 얘기를 좀 더 나누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육 방향에 대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 교육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속에는 예측과 바람이 다 있습니다. 저한테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것은 그런 거죠. 우리가 한 10년의 세상이 어떻게 될 거다, 교육이 집행이 어떻게 될 거다라는 예측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를 나누는 이유는 10년 후에 살고 싶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요. 그런 학교, 그런 마을 교육 공동체,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리고 싶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기획하고 매핑 작업도 하고 같이 꿈을 꾸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속에서 이제 학교가 도대체 지금 무엇인가, 또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그리고 학교라는 걸 넘어서서 지금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이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지금 던져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특히 대구 같은 데서 부모님들이 오랫동안 학교에 애들 못 보내서 그런 부모님들 얘기를 나눠보니까 학교의 기능이라는 것이 주로 한 3가지였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가 요즘 제일 부각되는 게 교육 기능입니다. 돌봄 기능이죠. 지금 30대, 40대 학부모들이 한 달씩, 2달씩 집에 아이를 두면서 너무 불행해요. 중3만 하면 이제 머리에 공사 중이라고 써 있어요. 공사 중. 그러니까 그게 접근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접근을 해야 되고 또 한 집에 있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이거는 뭐 불가피하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충돌이 일어나는, 특히 지금 세대는 디지털 원주민 세대고 우리는 디지털 이주민 세대라는 거예요. 이 원주민과 이주민의 갈등은 불가피한 거예요. 그래서 생겨나는 문제는 무수하게 많죠. 하여튼 이 보육 기능을 학교에서 하고 있었구나. 그래도 학교에 가서 놀고 밥 주니까 밥 먹고 늦게까지 시간 때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집에 오니까 그래도 가정에서는 조금만 시간을 커버를 하면 되니까 부모들이 괜찮았는데 하루 종일 데리고 있으라는 게 이게 삼시기가 한둘도 아니거든요. 아빠부터 해가지고 뭐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근데 앞으로 이런 것이 더 생겨날 것이다. 보육의 기능이라는 것이 이 코로나 이후에도 굉장히 강조될 것이고 이것이 가정으로 떠맡아야 되는데 이 가정이 떠맡기에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마을 교육 공동체가 필요하다. 마을이 책임져야 돼. 지역사회가 책임져야 된다. 문제가 이제 정보를 습득하는 거죠. 정보를 습득하는 건데 이 교육 시스템 학교라는 것은 사실은 이미 실패했어요.
정보를 습득하는 기능으로서 왜 정보라는 것은 왜 습득합니까? 결국은 이걸 통해서 적절한 직업을 얻고 직업을 통해서 자기가 이 사회에 나가기 위한 어떤 과정으로 아이들은 바라보는데 거기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지 못하는 거죠. 혹시 지금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것이 너무 썰고 있어서 지금도 그걸 잘 써먹고 있다는 분 계십니까? 이게?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전공하고 무관하게 살지 않습니까? 사실은 직장에서 진짜 살아보면, 마을에서 살아보면.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것들이 대학을 가기 위한 어떤 학업기관으로서의 어떤 정보 전달, 시험을 잘 치기 위한 정보였지, 이것이 정말 우리 삶에 유익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보를 전달하는 데 실패했다는 거죠. 근데 이 코로나 통해서 더 느끼게 되는 것은 시험을 치기 위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 때문에 이때까지 이 오프라인에서 통했어요, 교사가. 근데 학교를 안 가니까 온라인을 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온라인 지금 EBS입니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EBS 프로그램을 틀어주고 거기에서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왜 학교를 가야 됩니까? 이 사태가 끝나더라도 내가 꼭 학교를 갈 이유가 있을까요? 중고등학교 6년입니다. 초등학교 6년입니다. 12년이죠. 12년을 걸쳐서 굳이 대학을 갈 이유가 있나요? 내가 그냥 금전고시 쳐서 6년 만에 끝내도 되는 거? 한 9년 만에 끝내도 되는 거?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그거보다 더 빨리 사교육 시장에 민감한 중산층 부모들은 이미 애들을 빼내고 있습니다. 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전화를 해서 학교는 안 와도 되니까 그 EBS 때 이렇게 녹화해가지고 출석 체크하면 해주면 졸업장 주겠다 이렇게 지금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 습득의 기능이라는 것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급격하게 지금 물론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은 온라인 교육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피드백을 하게 되니까 1대1 교육이 가능하다. 그건 교사가 엄청난 고생을 해야 돼요. 집에 와서 계속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요. 피드백 해주고 하면은 공부 못하는 아이들도 질문을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수준별 수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이점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학교의 어떤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교사들이 거기서 지쳐 나자빠지기 시작하고 특히 이제 지금 40대, 50대 교사들은 윤퇴를 생각하고 있죠. 이 온라인 교육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지금 은퇴하겠다고 신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보의 습득의 기능도 어떤 측면에서 이제 나타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이 시험에 나오는 것은 지식이고 시험에 나오지 않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무너져야 된다. 마을 교육 공동체 사업을 하시면서 아이들과 만나면서 텃밭을 바꾸고 하는 이런 게 시험에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지역을 알아가고 그 속에서 살 생각을 하면은 여기에서 새로운 어떤 교육의 생태 지평이 새롭게 열린다는 것들을 이제 지금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가치 생산이죠. 가치 생산인데, 그래서 학교에는 그 학교마다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교훈이 선생님 교육 고등학교 때 교훈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담벼락에 딱 붙어 있지 않습니까? 뭐 생식 금연 활동 이런 게. 3년을 학교를 책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네. 그게 가치거든요. 어떤 인간으로 기르고 싶다라는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실 실패했죠. 그 교훈을 가지고 그 학교의 철학을 가지고 싸워본 적도 없고 이게 맞냐 안 맞냐 이런 얘기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오로지 좋은 학교라는 거, 좋은 고등학교 1주년에 보내는 몇 명 보내는 거 이렇게 딱 기준을 세워놓으니까 다른 모든 핵심 가치들이 사실 교육의 본질적 가치들이 다 상실됐다는 거죠. 비본질이 갖고만 싸웁니다. 그래서 엄밀하게는 지금의 공교육은 사교육입니다. 공교육은 아니라고 합니다. 가치가 빠져 있어요. 가치가 빠져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가 우리 무너뜨는 거죠. 그것을 정말 지구를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태를 맞이하면서 너희들이 교육을 잘했냐? 너희는 뭘 가르쳤냐? 앞으로 뭘 가르칠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스웨덴이가 아이, 현별이가 그 얘기 학교 안 다니잖아요. 걔. 학교 안 다니는데 지구가 곧 멸망할 텐데 우리가 뭘 배우냐.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거 사회다가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는데 그걸 배울 이유가 뭐 있냐. 이렇게 하면 학교를 뛰쳐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저는 저희들에게 엄청난 시사점이 된다. 앞으로 우리는 교육과정을 어떻게 만들고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오랫동안 준비를 하셨지만 오히려 이제 마을이 정말 부각이 마을 교육 공동체 마을 교육 공동체가 엄청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에 제가 순천만 와도 저는 1학년이니까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여러분이 대구를 가시거나 딴 지역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서로가 심리적 경계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마을 사람끼리 괜찮거든요. 괜찮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지구와 세계와 이런 것들이 급속하게 이렇게 허물어지면서 허상이 무너뜨려지면서 우리 이 마을이 좀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 여기서 행복을 어차피 외국도 못 나가는데 지금 외국을 못 나가는 청년들이 30만이 있어요. 유학을 가거나 준비하거나 갔다가 또 되돌아오고 얘들이 지금 방향성을 다 잃어요.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그럼 내가 이 마을에서 살아야 되나? 깝깝하긴 한데 지금 뭐하고 살지? 뭐 먹고 살지? 이런 고민을 하고. 그래서 이 마을이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교육이 결합된 이 속에서 일종의 간디스님 100년 전에 연구하셨던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는 자치공동체죠. 교육이 중심이 되지만 그 속에는 살림살이 경제가 있고 문화가 있고 또 거기에서는 정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마을 교육 공동체에서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럼 그것을 이루게 되는 어떤 조건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좀 준비를 하시고 아까 뭐 그런 마을과 교사, 학교의 교사와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좀 염려를 하셨는데 아마 많이 무너질 걸요. 아직도 상당히 무너질 거예요. 왜? 학교는 뒤에 또 그런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인구 절벽과 IT와 그 다음에 코로나 이런 걸 통해서 급속히 붕괴되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어요. 상당히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오히려 학교를 벗어나서 학교를 졸업해서 평생을 배워야 되는 평생 교육의 개념이 마을에서 커버가 되지 않으면 이제는 이 교육이라는 개념이 무의미하다. 특히 우리 30대직 40대만 해도 직업을 여러 개를 바꿔야 되고 지금 초등학생들은 한 65% 정도가 지금 보도 못한 직업을 가지게 될 거라고 물리학자들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직업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간다. 이건 불가능한 시대는 잘 알고 있죠. 근데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해줄 수 있냐? 대응해 줄 수 있냐? 저는 마을밖에 없다고. 그런 방법. 그래서 마을에서 사회적 기업도 만들고 마을 운동가도 만들고 학교도 새로 좀 재편하고 거기서 갖고 있는 마을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살려서 그것이 교육 과정이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대안학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대안학교 한 20년 있었지만 지금 대안학교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안학교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대안학교도 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똑같이 만들었어요. 중학교, 대안중학교, 대안고등학교, 대안초등학교. 이게 아니거든요, 지금 10대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다 무너집니다. 예를 들자면 드론을 배운다 칩시다. 드론을 초등학교 때 배워야 되고 고등학교 때 배워야 되고 그걸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관심 있는 친구가 있으면 6개월은 다 배웁니다. 네. 지금은 배우는 과정이 그렇게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초등학교다, 중학교다, 대학교다, 연령 파괴, 학년 파괴, 다 파괴입니다, 지금. 새로 간다. 근데 이것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아이들은,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디쌤도 그랬죠. 마을 공동체에서 배우면서 어떤 아이는 한 3년 정도가 필요하고, 어떤 아이는 한 6년이 필요하고, 어떤 아이는 한 10년이 필요하고, 그건 자기가 안다는 거죠. 자기가 노동하면서 그쪽에 살아보면
뭘 배워야 될지, 어떻게 배워야 될지 다 알고 있다. 그 말은 교사와 학생이 이제 파괴되기 시작. 그리고 교사 역할도 이제까지는 티처, 티칭이라면 지금 코치입니다. 코칭하는 코칭. 피드백 해주고, 상담해주고. 그러니까 마을 교사들이 얼마든지 일을 더 잘할 수 있죠. 네, 고충을 아니까. 자식을 키워봤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벽이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이들 경우에 이런 말씀드립니다. 지금 아이들의 시대상 아니면 인간상 이런 걸 보면 저희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협력하는 글자. 뭐 창의성 얘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그런 걸 다르게 표현하면 네가 좀 괴짜로 살아라. 네 길을 마음껏 발산하면서 말해서 하고 싶은 걸 좀 하고 실제 좀 하면 되냐.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그러나 마을이라는 협력, 공동체성 이거는 좀 갖고 있어요. 협력하는 거죠. 가대학교 교원이 사랑과 자발성, 사랑과 자발성, 애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사랑, 과자, 발성. 사랑, 과자, 발성. 과자 먹으면서 마음껏 소리 지르면서 저렇게 연애하잖아요. 딱 참 좋은 것 같아요. 애들 배석이. 우리는 막 이렇게 막 추상적으로 뭐 거창한 거대단어를 논하고 있지만 애들은 안 그렇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지. 마을이지만 마을이 지구를 살린다고 했을 때 이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래도 거대단어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기후 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서 얘기돼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한 방에 간다는 거죠. 우리 세대들도 운동권 출신들이 사실 대안학교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마을에 들어가면서 온전히 좋은 학교 하나 만들어보고 싶다는 인력으로 한 1, 2년 다니면서 놓친 게 그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한국의 교육의 지표는 바뀐 것도 없고 사교육 시장은 더 커지고 애들은 하나도 행복하지 않다고 학교를 뛰쳐나오고 싶어하고 획일적 교육이 질려하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거대단론적으로 싸우고 운동하지 않았다. 그런 반성을 하면서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이 좀 이 망가진 지구를 다시 좀 그래 조금은 회복시키면서 물리주는 작업을 하는 그 자체가 학교고 교육이고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어제 뭐 잠깐 얘기하면서 제가 아이들 중에서 뭐 그런 사업에 관심이 있으면 지금 플라스틱 문제 같은 게 굉장히 크잖아요. 플라스틱을 완전 연소시킬 수 있는 공장을 이 순천에 좀 만들어서 그런 걸 통해서 좀 공부도 하고 지구도 좀 살리고 예를 들면 그런 걸 할 수 있는 교육과정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런 걸 나누었는데 아무튼 지금은 그런 어떤 거대담론이 마을 속에서 녹여질 수 있는 그런 시대로 가면 좋겠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제 외국어를 계속 해외 학습을 나가고 하나도 못 가잖아요. 대안학교는 전혀 못 가요. 인도를 갔었는데 못 가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아이들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아, 우리 그러면 글로벌 클래스룸을 만들면 돼요. 얘들이 줌을 통해서 화상통화도 잘하니까. 애들이 그럼 더 잘하죠. 잘하니까. 아, 우리 인도 애들하고 소통할래요. 그래서 자기들이 거기다가 클래스룸을 만든다는 거죠. 반짝반짝합니다. 어떻게 협력하면서 이 지구를 살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같이 하면서 이 지역사회 속에서, 이 마을 속에서 고민을 해보면 아이들의 그 반짝반짝하는 것들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걸 교육과정으로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구상들을 좀 하면서 우리가 좀 같이 꿈을 꾸면 좋지 않을까. 저 사실 마을에 와서 개마치면서 배우고 싶어서 왔기 때문에 이 정도만 얘기하고 어찌든